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3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 인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1%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대금은 100억 원 정도 수준이죠. 그동안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발생했던 거래대금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오늘 조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요. 4월 달에 주가가 처음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60일선 저항을 받았어요. 윗꼬리 캔들 만들어지면서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앞으로 올라가기 전엔 항상 우리가 올라갈 근거,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이벤트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술적으로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상승 당연히 나올 거지만 그럼 도대체 왜 나오는지 우선 여기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자, 60일선 저항을 받았는데 윗꼬리를 달았다 라는 것,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저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항이 나온다는 것은 이 가격에서 기존의 물량들이 매도로 나온다 라거나 이 가격은 매수가 아닌 매도를 해야 될 자리다. 최근에 매수했던 사람들도 여기에서는 매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두산로보틱스는요, 맞아요, 지금 표시드린 구간에서 계속 하락만 하고 있었죠. 그 말은 떨어지고 있던 두산로보틱스의 주가였던 상황이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는요 매수를 잘 안합니다.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죠. 그렇다는 것은 최근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수익성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앞전에 저항대를 터치했던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주가의 저점이 낮아졌다면 두산로보틱스는 다시 한번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신 것처럼 6월 달에 이르러서요,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면서 윗꼬리를 달았던 구간을 돌파를 했죠. 처음에는 매물대를 테스트합니다. 그게 4월이고요. 그 다음 6월 달에는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요, 저항대를 뚫어냅니다. 그 말은 매물대 테스트를 했고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매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는요,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물량이 나오려면 당연히 어떤 가격에서 사람들이 매도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냥 호가창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호가창을 봤는데 호가창에 매도 주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가가 막 급등하기 시작하면 매도 주문이, 매도 잔고가 막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내 주식 안 팔릴 것 같아서 나 지금이라도 내 거 걸어놔야 되나,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그래, 본전에도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한번 매도하자 하면서요, 실제로 이런 구간에서 호가창이 두터워지고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매수를 해주니까 매도 주문도 체결이 되는 거고, 기존의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물량을 받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두산로보틱스의 흐름도 보시면요, 재밌지 않아요? 자, 4월 달이었습니다. 6월 달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9월 달이죠. 꽤나 규칙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6월 달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오토매티카 일정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열리죠. 네, 라스베가스 국제 포장박람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원엑시아를 인수하고 나서 처음으로 가지게 되는 공식 일정이라고요. 그 일정이 9월 말에 열리게 되고 이번에도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매수하고 매도 준비를 해야 돼요. 7371, 7454여기로 두산로보틱스라고 남겨서 꼭 참여를 할게요. 정말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뒤늦게 매수하기보다는 올라갈 근거를 미리 확인하고 나중에 올랐을 때 매도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랐을 때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나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주가가 막 올라가요. 이런 급등 사이클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가요,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면 실제로 매수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런 구간에선 얼마든지 단타를 하셔도 좋은데요, 사실상 먹을 구간이 별로 없죠. 제가 두산로보틱스를 이 구간에서 처음으로 촬영을 했었어요. 주가 올랐죠. 급등이 나왔죠. 맞나요, 여러분? 결국은 수익이 크게 나는 자리는 남들이 매수하기 싫어하고 올라갈 것 같지 않은 구간에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언젠간 가겠지 하면서, 혹은 올라갈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은데 단순하게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매수를 한다는 건 수익을 내기 위해선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의 성장성과 두산로보틱스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어내는 건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상장 당시에 만들어냈던 이 고점은 뚜렷한 이벤트가 있던 게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두산로보틱스 영상 촬영하면서요, 아무래도 제 휴대폰 번호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시는데요.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은 정말로 갈 수 있을까? 그거예요. 정말로 갈까요? 정말로 갑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중국이 세계 공장의 역할을 했었죠. 이것만 알아도 사실 수익이 나요. 이것만 알아도 두산로보틱스라는 이 기업의 주가가 얼마나 저렴한지가 보입니다. 중국 얘기를 왜 하냐면요, 중국에 원래 공장들이 많이 있었죠. 반도체부터 바이오, 그리고 뭐 자동차, 뭐 화장품,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중국에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19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전부 다 이동을 했죠. 공급망이 재편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처음으로 협동 로봇의 발주량이 크게 급증을 했고요. 이때 두산로보틱스도 크게 성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협동 로봇의 수요가 급증을 할 때 두산로보틱스가 단연 성장률에 있어서는 1위였어요. 1위. 성장 속도가 글로벌에서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협동 로봇이 수요가 확대되면 두산로보틱스가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요,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 정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흐름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관세 정책이 결국 뭘 위한 거였어요?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 아니면 관세 부과하겠다. 그럼 당연히 원가 경쟁력 때문에라도 많은 기업의 오너들이 당연히 접근성을 올리거나 또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요, 생산의 단가를 낮추겠죠. 관세는 이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요. 그럼 기업들은 이제 접근성을 올리거나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장의 자동화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인건비가 비싸도 너무 비싸거든. 뭐 인건비만 그렇습니까? 뭐 다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해외 아웃소싱 전략을 해왔던 거고, 근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이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명확하죠. 시장이 더 성장할 것이다. 시장은 성장할 것이고 그 안에서의 두산로보틱스 경쟁력에 주목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합병 당시에 이때 어땠어요? 이때 막 솔직히 너무 속상했잖아요, 그죠? 뭐 저나 우리 구독자분들 뭐 광화문 가서 뭐 시위한다 만다 뭐 이런 시절이었는데, 이때도 주가 결국 왜 올랐던 거예요? 합병을 한다라고 해서 두산로보틱스의 매출이 곧바로 증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합병을 하게 되었을 때요,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명확했죠. 두산 밥켓의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해서요, 고객사 확보가 기대가 되니까, 영업망이 확대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결국 두산로보틱스의 경쟁력이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벤트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국제포장 박람회 일정은 3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시회고요. 국제포장 박람회는 원액시아를 인수하고 나서 처음으로 공동 참여하게 되는 공식 일정이에요. 이런 일정만으로도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77,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가 됐을 때 뒤늦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올라갈 때는 매도 고민을 해야 돼요. 매도를 할 때는 제가 매도 문자도 보내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앞으로 이 로봇주들 본격적인 사이클이 나타날 겁니다. 두산그룹사에 대한 시너지는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걸 좀 말씀드릴 거예요. 가장 메인 사실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은 잘 알았어요. 로봇이 왜 성장하는지, 그 안에서 두산로보틱스가 왜 경쟁력을 또 만들어가게 되는지. 그럼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한 번씩 꼭 남겨봅시다. 우리 구독자분들 문자 남겼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 잠시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익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수익을 내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정말 바라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요. 나는 자녀 학자금, 은퇴 설계자금,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상남이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지금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는 기준으로요, 12,700명 분들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요, 문득 제가 분명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요,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는데요. 제 휴대폰 번호로요, 종목명을 남기면 돼요.
에이베 바이오를요 2025년 1월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구독자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0만 원으로 4천만 원을 벌었어요 라고 말이죠. 2025년 1월 21일에 ABL 바이오를 방송했을 때는요 주가가 바로 32,500원이었거든요. 매수 신호가 뜨면서요 저도 매수를 하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하자라고 단체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요. 그때 제 영상을 보시고요 문자를 남기셨던 그 구독자분이요 수익금으로 가족과 올 여름은 꼭 해외여행을 갈 거라고 하시던 희망찬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한데요. 3만원 하던 주식이요 이 ABL 바이오가요 맞아요 84,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매도화 사표가 뜰 때도요 저는 매도하자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맞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요 저를 통해서 수익이 나시는 거예요. 그 수익은 각자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수익금이 얼마인지 보다는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를테면요 저는 매년 기부를 하는데요 이 기부를 통해서요 누군가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년치 연봉이 될지 몰라도요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기부하는 이 금액들이요 누군가에게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텐데요 적어도 이 기부금을 통해서요 단 한 명의 분이라도 더 밝은 미래를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하면 제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요 한번 댓글로 남겨볼까요? 이를테면요 수익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댓글로 남기시면서요 말로도 소리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고요 글로 작성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요 더욱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요 강하게 추진하고요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요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 볼까요? 저랑 함께 돈 한번 벌어 볼까요?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영상을 구독하고 제게 010-7371-7454 여기로요 지금 시청하시는 종목의 종목명을 남겨볼게요. 꼭 남기세요.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면요 삼성전자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 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만큼이나요 저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이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저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독자가 12,704분 이렇게 계신데요 보시면은 처음에는요 1,800명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늘어나면서요 저는 단순히 구독자가 늘어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로 인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요 제 삶이 더욱 풍성해지더라고요. 현재 시청하시던 종목을요 이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남은 분석의 내용도 여러분께 유익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요 우리의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서요 남은 영상도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영상 말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국가 경쟁력 안보 등과 같은 내용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제조산업입니다. 고난이도 작업, 숙련된 기술 작업, 이런 기술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조업의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보안성도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선 화제가 되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 중국에 위탁 생산 많이 맡겼죠. 그렇게 중국 경제가 성장을 해왔고요. 생산을 바탕으로요. 제조업을 바탕으로. 근데 제조업을 바탕으로 생산을 하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돈이 생기니까 어디에 욕심을 냅니까? 아, 우리가 언제까지 생산만 할 거냐. 우리 생산하면서 기술도 다 봤다. 어떻게 만드는지 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술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또 따로 회사를 차려버리죠. 기술 유출권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법안도 발의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 기업과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까지도 법안이 나오고 한동안 굉장히 뜨거웠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조업이라는 거는 지금 같은 공급망의 재편 상황에서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보안성인 거예요. 기술 유출권. 그러면 더더욱 서방 국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동맹 관계에 있는 이런 국가나 뭐 기업,
더 어떻게 보면은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모든 게 구축이 되겠죠. 두산 로보틱스는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산이 엔비디아랑 지금 거래를 하고 있죠. CCL을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특히 뭐 두산마켓은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또 인지도가 있고,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영업적인 네트워크와 또 글로벌 빅테크와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미 두산이라는 그룹 자체는 이 서방 국가에 침투하기에 충분한 브랜드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랑 CCL 거래를 한 것만 보더라도 어떤 인지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 다른 대기업들도 하나둘 참가를 합니다. 현대차는 뭐 아틀라스 공개를 하고, 올해 11월에는 호나이 테크데이도 있고요.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또 이야기가 나오죠.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 지금부터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엑시아의 개별적인 이야기도 있고,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다 라는 거고, 추세 하단부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올라갈 때, 상승이 나올 때 저와 함께 매도를 합시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핵심 마무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제조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연결이 되고 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첨단 제조업, 국가 전략 사업 모든 게 다 제조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뜨겁죠. 네,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 매수해야 되고, 올라갈 때 제가 매도 타점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